심사 청구, 뭐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복잡해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사, 재심사 알겠는데 변호사한테 갈 거면 기껏 할 거면 법원에 가서 뭐 행정소송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생각보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 확률이 꽤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의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이제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각종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를 이제 승인하는 경우에 승인 결정,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다퉈야 될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긴 했는데 불승인 결정이 나는 이유들이 좀 구체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뭐 관련성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근무 시간이나 장소 밖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한다거나 근로자의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것이라거나 지난 영상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뤘듯이 근로자성이 아예 부정된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 개별 영상으로 다뤄야 할 만큼 내용들은 많은데요. 오늘은 일단 전반적인 차원에서 구제 신청 내지는 이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이제 추후 영상을 통해서 개별 쟁점들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 보상 이제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때 그럼 이제 어떻게 다퉈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심사 청구, 뭐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승인 결정을 받을 때 보면은 뭐 심사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행정소송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90일 이내 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보통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 본부, 그러니까 지사에서 원래 불승인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심사 청구예요.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지사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번 판단을 한 다음에 또 근로복지원에서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관 자체가 이제 근로복지공단 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거 다투면 혹시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면은 그냥 안 하고 말지 변호사비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상 통계를 발간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정리된 자료가 이제 2023년 자료입니다. 그때 통계를 보면은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인정 결정이 취소된 경우겠죠. 이때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14.5% 정도, 휴업급여는 한 13.2%, 장애급여는 13.8%, 유족급여는 5.1% 정도 돼요. 뭐 어떻게 보실지에 따라 다른데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훨씬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항상 통계의 함정이 있는 건데 10몇 프로라고 하면은 이게 뭐 웬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집어넣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10몇 프로이기 때문에 될 만한 사건,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사건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뭐 절반 이상 그 정도까지도 인정을 받아내는 것 같고요. 애초에 안 될 사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변호사나 기타 뭐 노무사분들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혹은 원처분이라도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소송으로 치면 약간 항소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재심사 청구는 다른 행정소송들도 비슷하지만 90일 안에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바쁜데 좀 뭐 딴 거 하다가 해야지 하다가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90일이라는 수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재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판단 기관이 변경되게 됩니다.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재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이때는 또 이제 10% 미만으로 내려가는데 왜냐면 이미 한번 졌던 거니까. 보통 소송도 이제 1심에서 진 게 2심에서 껑등 확률이 훨씬 낮듯이 뭐 그런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좀 통계에 오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재심사 알겠는데 변호사한테 갈 거면 기껏 할 거면 법원에 가서 뭐 행정소송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냐 하면은 사실 모든 단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처음 이제 불인정 결정을 받았을 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나 이제 재심사까지 다 받아보고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 그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재심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90일, 그리고 만약에 원처분이 있었다면 그 원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던 간에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걸 또 이제 고려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생각보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 확률이 꽤 높아요. 당연히 이제 소송이라는 게 승소, 패소 뭐 아니면은 그 중간 어딘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긴 한데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은 행정소송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거나 아니면 일부 패소한 경우 한 18.4%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의 20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행정소송 전치주의라고 해가지고 바로 재판에 오지 말고 일단 너네들끼리 한번 해봐라 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필수적 전치주의고 이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꼭 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 일단 노무사분들한테 가면 그분들은 이제 행정소송을 못 하기 때문에 심사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소송 취소율이 더 높은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본적으로 산재 급여를 지급하는 이전 공단의 입장이랑 그 제3자라서 거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원의 입장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네, 그래서 절차 설명은 대략적으로 드린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절차들을 밟으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게 결국 뭐 저희가 모든 영상에서 강조를 하지만 증거 수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 이게 불승인이 나거나 행정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내용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증거들의 특징상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아나요. 막 없어지고 뭐 컴퓨터에서 사라지고 몸의 상태가 또 달라져서 그 당시의 상태를 기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실 거면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증거들을 확실하게 초반부터 확보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불승인을 받았다 하면은 그 사유를 보고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출퇴근인데 산재가 인정이 안 됐다고 하면은 당시 CCTV를 이제 다시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출퇴근에서 발생한 산재가 업무의 그 일환 중에 하나였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없었던 자료들도 보강을 하게 되면은 이의시청 단계에서 다 그것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엔 안 됐던 것들이 나중에는 인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산재가 노동 이슈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소송 과정에서 인과관계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의학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질병이 이 업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의사분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저희가 또 법무법인 도와는 의료 네. 전문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또 저희가 이제 각종 직역마다 전문의 분들을 또 고문위원들로 모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 소송에 있어서 또 저희가 그 부분은 또 강점이라고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실제 사례들 보면은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심사 청구 단계에서 이제 다시 뒤집거나 아니면은 행정소송 가서 뒤집은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 절차 자체가 대부분 근로자들 분들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고 조력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재가 불승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 정도면 이제 전반적인 절차는 다룬 것 같고 이제 향후 영상들에서는 개별 쟁점마다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룬 사례들 중에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보고 혹시 도움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